자, 일단은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월달도 3주차가 되네요, 여러분들. 그죠? 자, 예. 10월 18일이니까 3주차. 뭐 이렇게 돼가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나 봤더니, 자, 일단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 뭐 NHN복스, 한국주간, KEC, 요거는 이제 세 종목은 네 종목은 상한가를 갖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처음에 주도적으로 끌었던 게 이제 영상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죠. 예, 이제 그 마이네임인가? 저는 그걸 안 봤는데 일단은 뭐 오징어 게임에 이어가지고 국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 요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일단은 뭐 차트상의 관점부터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일단 차트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뭐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야간에 하는 건 차트 교육 방송, 차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본인들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차트를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자,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저희 추천주이기도 했죠. 얼마 전에 추천주였는데 저는 뭐 단기권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하단부에서 이런 식으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조금 애매하긴 했었네요. 그죠? 자, 요거를 분봉을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들. 분봉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봉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단타 분봉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은 일봉 자체를 보게 되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굉장히 갭을 오늘 많이 띄웠습니다. 그죠? 갭을 오늘 18%를 띄웠는데 결과적으로 갭을 띄운 자리가 이 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갭을 이 자리에 띄웠단 말이에요. 갭을. 그럼 뭐다? 이렇게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매물대 위에서 시작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럼 요거를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봤을 때 또 매물대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느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니까 오늘 시작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네? 3,945원이죠. 뭐 이쪽 이 구간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에서도 매물대 위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시가선을 까만 선을 그어 놨는데 지금 까만 선 아래에서 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단타는 어쨌든 간에 매물대 위에서 시작하면 더 좋은 건 알겠다. 오케이. 근데 며칠간의 매물대 위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적어도 제가 매매하는데 기준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3거래일에서 5거래일. 그러니까 이 전에 캔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캔들이 있죠. 이 다섯 개 캔들보다는 무조건 갭을 떠서 시작하거나 이제 5일 이 캔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캔들에서의 단타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일단은 일봉으로만 제가 접근을 해볼게요.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단 저번 주 금요일날 추천했었던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타로 드린 게 아니고 종가 베팅으로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이해를 하실 텐데,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 오징어 게임 관련해가지고 영상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로 오르면서 덱스터도 오늘 같이 상승이 나왔었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덱스터도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 단기권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함과 동시에 돌파하고 눌림목에서 저희가 이 금요일날 연말 추천 나가서 오늘 고가 한 10%, 12%, 12%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거는 일단 단타 개념이랑 다릅니다. 일단 단타 개념부터 볼게요.
자, 오늘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즈. 자, 일단은 5일 내에 매물대를 뚫고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볼 수 있어야 되는 구간인 거고, 개인적으로 단타를 하실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타를 하려면 무조건 차트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한 특성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이네임 그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장 전부터 일단은 움직임이 있었고, 자, 그럼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NHN벅스. 자, NHN벅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뭐 카카오란다. 싸이월드 나왔죠. 싸이월드 Z 로그인 트래픽 폭주 뭐 이래가지고 싸이월드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 나왔는데, 결국에 이것도 보면 밑에 이러한 매물대, 적어도 제가 3일에서 5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의 매물을 갭으로 튀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잡아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었죠. 이거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에서 5 거래일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시작하는 종목.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무조건 3에서 5 거래일 위에서 시작한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죠. 뭐가 동반돼야 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뭐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제가 좀 강조했었던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렇죠, 형주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죠? 예, 얌얌님도 거래량이 동반되는 종목.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다 보면 조금 이제 시장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종목에 거래량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지만은 조금 시장에 좀 아직 무디신 분들, 좀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전일 대비 거래량입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 자, 전일 대비 거래량 한번 볼게요. 자, NHN벅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분봉을 볼게요. 분봉. 자, 이게 분봉입니다. NHN벅스는 뭐 특출나게 장 초반부터 강하게 거래량이 뭐 나오긴 했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었죠. 특히나 단타는 전일 대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일 대비 거래량. 전일 대비 거래량이 아침에, 이게 지금 어제죠. 그러니까 저번주 금요일이죠. 10월 15일날. 이 아침에 터지는 거래량 대비 오늘 아침에 터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스튜디오 산타도 볼게요. 자, 스튜디오 산타도 그죠? 어제 터진 거래량보다 아침에 급격하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자, 오늘 상한가 갔었던 한국주강. 자, 한국주강도 일단은 일봉 볼게요. 자, 한국주강 같은 경우도 뭐 일봉상에서는 사실 그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1번의 요건에는 좀 충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3에서 5거래 매물대 돌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앞전에 이런 식으로 긴 윗꼬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뭐 3에서 5거래 매물대 돌파라는 거는 좀 뭐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결국 분봉 보자면 요것도 그죠? 어제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지죠. KEC 마찬가지입니다. KEC도 일단은 어때요? 3에서 5거래 위에서 지금 이렇게 매물대 뚫어주면서 그죠? 시작이 나오죠. 그리고 분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을 때 뭐 아침에 특출나게 터진 거래량은 뭐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점점 갈수록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는 걸. 그러면 KC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침에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진 건 아니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터지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좀 대응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터졌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주시를 했었어야 된다.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포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의 경험치가 좀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더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두 가지, 요거 두 가지입니다.
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호가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라면 호가창 분석하는 거를 제가 뭐 동영상을 통해서 일단 미리 한번 찍어 두고, 그리고 제가 뭐 야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뭐 교육을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줄 아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두 가지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요런 종목들을 일단 찾아보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단타예요, 단타. 단타. 장중 시초가 단타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장중 단타라든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종목들을 좀 짧게 파악하는 걸로. 자, 한국전자홀딩스. 한국전자홀딩스가 이게 오늘 종목이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가, 조금 전에 봤었던 이 KEC라는 회사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예, 한국전자홀딩스가 이런 식으로 같이 크게 움직여줬었던 거고요. 자, SL바이오닉스구나. 예, SL바이오닉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왜 상승이 나왔는지 장 끝나고 나서는 항상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SL바이오닉스라는 종목도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있죠. 요 종목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예. 요 종목의 관련주입니다. 이제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최대 주주거든요. SL바이오 요거 같은 경우도 어때요? 단타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으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거래일 요런 매물대들을 갭을 통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분봉도 그죠? 전일 대비 거래량에서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요런 종목들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붙어야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붙는다라는 거는 돈이 붙는다라는 소리고, 어쨌든 간에 돈이 쏠리는 종목에는 뭐 무조건 상승이 나오리라는 법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돈이 쏠리는 종목은 이런 등락폭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등락폭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대유에이텍 한번 볼게요. 자,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도 리비안 관련주죠. 리비안 관련주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대유에이텍이 그래, 오케이, 일단 거래량만 봤을 때는 뭐 어제 대비해서 뭐 아침에 거래량도 조금 더 터졌고, 결국에는 분봉상의 이 전고점, 분봉상의 어제의 고점을 돌파를 해주니까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일봉으로 보니까 이거는 3에서 5거래일을 좀 뛰어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요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런 자리들을 잘 봐야 돼요. 자, 3에서 5거래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 그러면 최근에 3에서 5거래, 그러니까 오늘 캔들을 제외하고, 네, 이렇게 오늘 캔들을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캔들을 제외하고 3에서 5거래일 동안 최고가가 어디예요? 최고가가 여기죠. 그죠? 왜냐면 지금 3에서 5거래일 캔들을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요렇게 5개 구간인데, 이 중에서 가장 고가가 여기란 말이야. 그죠? 이 고가가 2025원입니다. 2025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구간이, 자, 오늘 캔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럼 2025원을 돌파를 해주면 결국에는 3에서 5거래일 동안의 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단타가 성립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분봉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2025원
자, 2025원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구간, 요런 구간이 포착이 되네요. 그죠? (2025원) 요 구간이 좀 포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이 사실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2025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그냥 바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지, 뭐 사실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2025원을 돌파하면서 그냥 바로 매수를 할지, 아니면 눌림을 기다렸다가 눌림 이후에 이런 식의 상승을 기다릴지. 그죠? 보통 저희는 근데 눌림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2025원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요거를 오늘 드리려고 했다가 바로 그냥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라서 따로 종목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빠릿빠릿하게 포착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다? 거래량이 일단 동반돼야 된다. 자, 대유에이텍이 이날도 9월 30일 날, 9월 30일 날 이날도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을 때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기준이 뭐가 돼요? 이러한 단기 매물대 위에서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네, 오성희님, 그 질문은 이따가 마지막에 한 10분, 20분 정도 짬 내서 한번 볼게요. 자, 게임빌 같은 경우도 어때요? 게임빌도 사실 차트가 뭐 괜찮았죠. 최근에 흐름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고. 자, 요런 매물대들을 오늘 시가가 어때요? 거의 갭을 띄워주면서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럼 요것도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빌을 분봉으로 보게 되면, 그죠? 전날의 고점이 이 가격이죠. 제가 이거 차트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자, 전날의 고점이 이 가격이잖아요. 그죠? 이 가격을 오늘 아침에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눌림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 요것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게임빌도 요거는 제가 아침에 놓쳤네요. 덱스터 대응을 좀 하더라고 늦었는데, 요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무조건 매물대들을 돌파하면서 간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이 장 시작하기 전에 갭을 띄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왜 갭을 띄울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거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여기에서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장 시작할 때, 오케이?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종목들을 매매에 일단 최우선으로 들어가고 그랬죠? 신고가 종목을 최우선으로 들어가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신고가 종목들을, 자, 그러면 우리가 키움증권을 통해서, 일단 이건 키움증권 기준이니까 키움증권 기준 통해 가지고 키움증권을 이제 01612라는 번호를 누르면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최근 5일 내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실 뭐 이걸 노가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노가다를 사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3일에서 5일간의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아니면 뭐 250일 이렇게 찾으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찾을 수 있겠죠. 한일화학이라든지 대우부품도 오늘 떴고, 그죠? 네, 한국주강도 맞습니다. 고려아연도 있고,
광전자, 일진머티리얼즈, 한국중앙도, 예, 한국중앙도 여기 떠주네요. DPC라든지. 그러니까 DPC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갭이 너무 많이 떴죠. 갭이 많이 뜨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J 콘텐트리도 오늘 이렇게 떴었네요. 그죠? J 콘텐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J 콘텐트리 이렇게 떴을 때 어때요? 일봉 보이시죠? 자, 일봉이 갭을 떠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고, 그죠? 분봉상에도 이렇게 갭을 띄웠어요. 갭을 띄우고 나서 어때요? 전일 대비 아침 시작하는 거래량, 그죠? 월등히 크게 터지죠.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을 잡아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하나는 자, 3번입니다. 무조건 띄우는 종목이 아니라 최근 이슈가 붙을 만한 종목,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뭐 다른 것도 다 포인트긴 한데 요거는 특별히 별 4개. 자, 왜냐면 아무리 3에서 5거래일 이상 위에서 주가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없으면 밑으로 빠그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 오늘처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처럼 뭐 제작사, 오징어 게임, 그리고 뭐 마이네임 이런 것들처럼 이슈가 붙는 종목이라든지, 예, 뭐 2차 전지, 뭐든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무조건 붙어야 돼요. 이슈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어쨌든 간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재료의 중요성입니다. 재료의 중요성.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주구장창 백날 차트만 본다고 해서 사실 그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눈에 들어온 종목이 재료나 이슈가 없다라면 가지가 않아요. 그래 놓고 차트 공부 많이 했는데 이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하면 그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슈가 붙는 종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슈가 붙는 종목을. 아시겠죠? 자, 일진파워를 오늘 결국에는 또 이런 식으로 붙어줬죠. 일단은 이거를 뭐 제가 600원인가 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장 막판 끝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시간 외에 딱히 움직임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시간 외에 전체적으로 그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내일 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만 제가 보는 건 충분히 빠지는 확률보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종목에 우리는 배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뭐 이 종목이 내일 튈지 아니면 빠질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냥 전체적인 차트의 움직임과 재료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의 대장주를 찾는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원전 관련주는 보성파워텍이 사실은 대장이었습니다. 거의. 그죠? 보성파워텍이 좀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요거도 결국에는 최근에 매물대들을 돌파를 하고 이 구간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자, 어제의 고가가 4,400원이었어요. 4,400원이었는데 분봉상에 한번 4,400원 한번 찾아볼게요. 자, 4,400원이었단 말이야. 그죠? 여기가 어제 고가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4,400원 어제의 고가를 돌파를 해줌으로써 거래량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그죠? 어제의 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런 자리, 눌림 나오는 자리. 그죠? 결국에는
4,400원이 이 4,400원 구간이 돌파하고 지지가 되는 저항 라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사실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다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단타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시간 여유가 되시고 전업으로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단타도 사실 뭐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분들 종목 그냥 2개, 3개 매매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습니다. 요런 것들 매매해서 그냥 하루 뭐 한 5% 내지는 많게 가져가면 10%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뭐 물론 이거를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그냥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매매하고 그날 매매 깔끔하게 끝내는 게, 그게 전업 투자자의 가장 바람직한 저는 매매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전업 투자를 한 10년 가까이 해 오면서 결국 돌고 돌아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그러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또 사실 뭐 매매 많이 해봤자 오전에 벌었다가 오후에 까먹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에는 본인 욕심 때문에 주식이 망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심적으로 심법을 좀 많이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기법 위에 심법 있다. 네. 기법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수익을 실현하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심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그죠? 심리가 안 되면 시장에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심리라는 게 또 시장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심법도 좀 많이 다스릴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 요 3가지. 아까 별표 많이 쳤죠. 추가적으로 종목들 몇 개 또 한번 더 볼게요. 자, KT알파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딱 종목이 땡 시작했어, 단타만 진짜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물대 돌파를 보셔야 돼요. 매물대 돌파. 아시겠죠? 그냥 사실 나는 이런 종목들이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겠다 하시면 일단은 이거부터 마스터를 하셔야 돼. 자, 광전자도 지금 봤는데, 광전자도 일단은 최근 5일 내의 고점이 3,370원이죠. 그럼 광전자 3,370원. 광전자는 사실 뭐 눌림 나올 자리가 없었네. 요런 것들은 그냥 쏜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잡으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돌파 매매하기보다는 눌림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좀 나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돌파에 무조건 따라 붙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 매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옥션도 결국에는 요런 3에서 5일간의 매물대를 돌파, 결국에는 이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요 매물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건 또 장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장중에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NFT가 사상 최대 거래의 강세다. 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네요. 서울 옥션도 오전 거래량, 장 시작하고 나서 거래량은 뭐 어제가 더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조금씩 거래량이 더 붙어주면서 오후 들어서 상승이 나온 것. 사실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 붙어서 날아가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들은 진짜 크게 바로 올리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매집봉을 만들고 밑으로 빼는 게 많거든요. 이런 패턴에는 좀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후장은 매매를 하더라도 오전장에 매매했었던 금액의 절반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는 그런 유연성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사이언티픽도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 나올 수 있었고, 3S, 자 3S도 결국에는 뭐 나쁘지 않았네요, 움직임이. 자, 일봉과 분봉을 한번 같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의 매물대를 잡아주는 자리, 그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매물대를 볼 필요가 없어요. 3에서 5거래일 정도면 되는 매물대만 돌파를 하고, 그리고 신고가 영역의 부근에 있는 종목들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붙는 종목들만 본다라면 1차적으로 우리는 단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쭉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거래량들이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눌림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겠다. 사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음봉이 윗골이 길게 달리는 음봉이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겠네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요런 패턴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뭐 FNC 엔터테인먼트, FNC 엔터가 오늘 많이 가네. 뭐 어쨌든 뉴, 지금 보면은 엔터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저 영상 미디어 컨텐츠 제작하는 관련주들, 이쪽들이 좀 상승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 외의 종목들을 한번 보자면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어떤 종목들이냐면 뭐 캐시코트렐이나 이런 것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 목표 확정이다 이래가지고 뭐 캐시코트렐, 한솔홈데코, 뭐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내일 한번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또 갭이 굉장히 많이 뜰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갭을 많이 뜬 종목은 웬만하면 좀 들어가는 게 좀 꺼려지거든요. 갭도 적당히 떠야 됩니다. 한 5% 내외로 갭 상승하는 것도 한 5% 내외로 상승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떠버리면은 좀 안 좋아요. 왜 너무 많이 뜨면 왜 안 좋냐? 특히나 이런 뭐 그냥 캐시코트렐이라는 종목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오늘까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앞에 다 물린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뭐 요만큼은 수익권이겠지만, 그죠?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다 지금 손실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캐시코트렐이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 나오고 내일 갭을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갭을 여기서 띄웠어요. 여기서 띄우면 어때? 여기서 띄워서 그냥 바로 그냥 뭐 밀릴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상한가 혹은 뭐 장대 양봉 쏘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갭 뜨기 시작하면 일단 여기 물려있던 개미들이 다 본전 혹은 수익 실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려고 하는 주가의 성질을 이 매도세가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갭 크게 띄웠다가 바로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요런 움직임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윗꼬리가 길게 생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요거도 뭐 단기권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추세가 완전하게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내일 매매하실 분들은 이쪽 탄소 배출 관련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요런 점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무작정 갭이 많이 뜨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5거래일 위에서 시작하고 거래량이 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동안 물려 있었던 개미들이 뭐 혹시라도 이제 수익 실현 혹은 뭐 본전 청산 이런 것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성희님이 말씀하신 게 한국 BNT도 제가 말씀하신 거에 해당하나요?
한국 BNC죠. 오늘 전일 대비 거래량 3, 4, 9. 한국 BNC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이게 뭐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흥구석유. 네,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는 매집도 굉장히 그냥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서 이런 것들은 매집봉도 굉장히 많이 띄우고 있고, 흥구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나 이쪽 제가 그 석유 오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쭉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죠? 요거도 저점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태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움직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나올 거고, 적어도 연말까지도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원자재 자체가 석유에서 나오는 뭐 어떠한 물질들로 다 원자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석유 가격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죠, 오성희님.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돈 쓰지 마시고 작은 돈으로 제가 공부부터 하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또 그만큼 위험한 게 단타거든요. 금방 까먹습니다, 계좌. 뭐 돈 까먹는 거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돈 벌기가 힘들지 까먹고 쓰는 거 엄청 어렵잖아요.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하고 공부하고 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업료를 내야 돼요, 시장에.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소액으로 꾸준하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왔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료 소멸이죠, 사실. 그리고 인터파크가 이제 저 야놀자에서 인수가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만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인터파크가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자체도 그동안 계속해서 야놀자 혹은 뭐 저 네이버 뭐 하여튼 어디에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슈로 주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이제 재료 소멸이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수하는 기업이 어딘지 나왔잖아요.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됐으면 이제 그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주가가 또 이렇게 빠졌는데, 요런 것 일단은 인터파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하락 파동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왔다가 대략적으로 뭐 한 일단은 이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성희님 혼자 하시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저희 같이 공부하는 시간 제가 일부러 만든 거고,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또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자리를 봐라. 그냥 그 종목 받아가지고 매수 매도만 하시려면 사실 공부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이 이 사람이 왜 이 종목을 줬을까, 왜 이 가격대에 줬을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늘 이렇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매매를 한번 하실 수 있게끔 언제까지나 좀 도와드려 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매매했었던 거 복귀하고 그날 상승했었던 종목들, 테마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매주 이런 식으로 공부할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좀 공부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 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그래도 조금씩, 뭐 오늘 바로 이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 사람이 뭔 말 하는지 모르실 거지만 앞으로도 제가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눈에 익고 귀에 익고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충분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